반갑습니다. 와글와글 세상TV 박명수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국제통상 분야에 쭉 연구를 해오신 인하대학교 정인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요즘 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 국제통상 관련된 현안을 보면은 이 WTO라고 하는 이 기관 역할이 과연 앞으로 그 기능을 할까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를 이렇게 뭐랄까 체제를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 전개될지 아니면 WTO가 새롭게 바뀔지 뭐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시작한 게 91년부터였고요. 그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창 진행되었고, WTO가 출범하던 해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상정책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거 WTO 체제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미 몇 년 전, 정확하게는 2019년을 전후해서 WTO 기능의 상당 부분은 이미 중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WTO 체제나 뭐 사무국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겠지만, 뭐 이 규범 준수나 위반에 대한 국제적 제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WTO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로서는 이제 통상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이지만은, 특히 이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분이 1962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무역 확장법 상에 Expansion Act인가? 예, Trade Expansion Act인데요. 거기 232조 232조. 이제 국가 안보 위기 시에 대통령이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232조를 발동을 할 수 있을 건가를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하여튼 뭐 상반기인데 제가 4, 5월쯤 기억을 하는데, 워싱턴 DC에 가서 정말 많은 통상정책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통상법 로이어들을 만나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또 미국 내에서 반응은 어떤가를 쭉 체크를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의견 전망들이 엇갈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연말에 232조를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2019년 7월 1일 날 일본이 플루오린 등과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대한국 수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고, 그때도 또 국가 안보 논의를 댔거든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있으니까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게 국가 안보 플러스 수출 통제가 세계 무역 질서를 새로이 만드는 명분이나 기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를 쭉 지켜봐 왔습니다.
올 4월 달에 제가 이런 그 새로운 수출 통제 제도를 미국이 만들 것 같으니까 우리 통상당국이 정말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실언을 발표를 했더니만 하여튼 정책 당국자들은 이 교수님 그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라는 반응들이 많았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도 아니 뭐 보십시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 조치 플러스 수출 통제하는 건 이해가 된다 칩시다. 근데 이제 계속 또 뭐 이런저런 솔솔 나오는 뭐 조금 흘러 나오는 얘기들이 수출 통제를 더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 10월 7일 날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출 통제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또 중국을 디커플링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통상 질서는 이제 식물화 돼버렸고, 그럼 새로이 만드는데 어떤 형태가 될 거냐고 생각이 됐었고, 결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다자화 혹은 국제 규범화 할 거다. 해서 제가 또 이제 10월 초에 실언을 냈는데, 이제는 그 실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저인교 교수 전망이 맞구나. 이제 미국에서 10월 12일 날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출 통제 제도를 국제화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실언을 먼저 썼죠. 미국이 국제한다라는 얘기를.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제가 또 실언 쓰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미국이 새로운 수출 통제 제도 플러스 글로벌 통상 질서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수출 통제 제도는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통상 환경이라는 또 자유무역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었다면은 그 고속도로에 아무나 그냥 차 끌고 올라가서 통행료만 내면은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가 끼워줬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고속도로가 없어졌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통상이 지금은 뭐 완전히 지금은 뭐 정글에 그냥 오솔길을 찾아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당분간은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뭐 미국은 어떤 새로운 통상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뭐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EU는 TTC, 그러니까 이제 기술 무역 이사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분야별로 또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럼 말 그대로 선진국 간에 자기들 간에 이제 뭐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여기에 조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 보면은 그러한 이 국제 통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메이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하기는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러한 메이저 플레이어들,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발을 넣고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러한 동향에 대해서 아직 무슨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뭐 리턴 페이퍼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리포트 나오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예견해가지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문가들이 한국에도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은 저는 정인교 교수님 말고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그 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국가 안보 수출 통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이 이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미리 막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강공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고, 이 과거에 그 80년대 초입니까? 그 플라자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막 미국을 갖다가 그냥 우습게 볼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걸 또 막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뭐 외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 일본의 경제를 갖다가 스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런 미국과 관련해 우리 중국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한국은 그러면은 그런 쪽에 어떤 식의 그 경제 안보 수출 통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외교 방향을 끌어야 될 것인가, 저는 참 난감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말 그 어려운 주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뭐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좀 모범 사례로 평가가 될 정도였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어떤 그 안보적 측면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던 이제 그런 나라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배려해주기보다는 우리를 견제하는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게,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GDP 규모를 우리보다 조금 넘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그게 크게 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위 경제권이라는 게 그 앞에 보면은 인구가 많아서 10위에 드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빼놓고 나면은 우리도 뭐 인구 대비 치면은 상당히 우리가 영향이 있는 국가다. 또 세계에서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도 능동적으로 이런 그 통상 질서 형성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질서라는 거는 협상이고 주고받는 것이지 80년대 이전처럼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뭐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일부 내준 거를 가지고 이만큼을 보는 게 아니고 요만큼 내준 것만 보고 뭐 여차하면은 또 뭐 청문회다 뭐다 이렇게 샀는데, 그런 그 국제 통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을 일단 바꿔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숨은 고수들을 우리 정책 당국이 잘 활용을 하고 이런 브레인들을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박 교수님처럼 또 무역 분야에서 많은 또 연구를 하셨던 분들도 뭐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정책 당국이 또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모일 때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이, 그러니까 첫째는 통상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당장 뭐 전문가를 뭐 새로 이렇게 육성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런 육성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국내의 인력도 잘 활용하려는 그런 오픈 마인드 된 인력 활용을 범국가 차원에서 할 때 대한민국의 통상이 올바로 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이 미국에서 과거에는 이래 볼 때 통상 정책을 USTR이 더 주도적으로 했는데, 요즘 저는 그 분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디파트먼트 커머스 상무부 쪽에서 이 무역 통상 관련돼 가지고서는 좀 더 영향력을
가지면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지금 미국의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달리 보아야 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USTR이 당연히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 미국 내 어떤 그 워싱턴 DC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라몬드 상무장관이 다 자기 민주당 대권 주자의 상당히 그 선두반 내려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선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라몬드 장관이 그 하여튼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힘이 실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는 워크 센트릭 트레이드 팔러시라는 거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 노동자를 위한 통상 정책을 하겠다. 그 말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거꾸로 사실 그 속 뜻은 시장 개방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시장 개방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 개방이 그 통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빼고 하니까 USTR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통제 제도가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시하는 그 무역 정책 수단인데 이게 미 상무부의 BIS 그 산업 안보국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국하면은 이제 이 공무원을 치면은 이제 부의사관 상급 공무원이 이제 국장으로 이제 보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거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사실 국 단위가요 대부분 다 차관보급들입니다. 차관보가 다 그 지휘하는 이제 그건데 그 BIS 국에 그 중요한데 전화. BIS 국이 수출 통제를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BIS 업무를 지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장관 라몬드 상무장관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저도 뭐 언론에서만 DOC, USTR 과거에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미국의 통상 정책은 주로 USTR의 산다고 쭉 강의를 하다가 신문에 보면은 DOC가 훨씬 더 그게 강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이럴까 하는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현장에도 주로 방문하시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직접 조사, 검토, 연구도 하신 우리 정 교수님부터 아주 명쾌한 답을 들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과거에 무역학과를 하다가 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이 세계화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학과명을 국제통상학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국제통상이라든지 무역 분야의 그 학과가 이 뭐랄까 보통 이야기하는 아주 명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통상에 대한 연구라든지 교육이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저평가받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나오지 힘든 그런 환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통상 관련된 저는 오래전부터 뭐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국립외교원이 있습니다만 국립외교원에서도 통상 분야의 그런 연구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살아나가야 할 길이 이 통상 무역인데 국가에서 이런 통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뭐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뭐 특수한 그런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무역의
거래에서부터 통상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그리고 이 전 세계 통상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 정부에서 설립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혹시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97년 말에 이제 동아시아 외환 위기를 맞고 98년도에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상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에 뭐 성대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뭐 한 열 몇 개 대학에 소위 국제대학원을 세웠죠. 이제 국제대학원을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 그 회의에 좀 참가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거를 큰 틀로 해서 대학원이 기능을 하도록 그 당시에 뭐 대학별로 한 50억씩인가 뭐 엄청난 재원을 지원해서 그때 성대는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 탈락됐습니까? 예. 성대 같은 명문대학교 탈락. 그 당시 무역학과가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탄력을 잃어가지고 그래 된 거로. 지원을 못했.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뭘 만들기보다는 관리가 사실 그렇죠.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대학원이 뭐 물론 잘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또 뭐 우수한 인력도 배출하고 있지만은 그 컨텐츠를 보면은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실무거든요. 실무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졸업생들이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거기 졸업생들이 실제로 또 졸업해가지고 이런 분야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또 취업이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정부한테 새로운 기구를 자꾸 뭐 만들고 하기보다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기존의 국제대학원들이 그런 쪽으로 파인 튜닝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좀 기능을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성대에 국제대학원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건데 뭐 없는 대학은 또 새로 좀 만들어서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과거 성균관대학 재직 시에는 글로벌 통상 학부라든지 그러한 전공을 한번 개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인규 교수님께서도 부총장을 맡으셔서 대학의 행정에 잘 아시겠다시피 학교 내에서의 그러한 의견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국제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이 국제통상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기는 하는데 아주 다양한 이 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안보에서가 통상의 그 역할이 더욱더 고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학원에서도 좀 이제는 통상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국제학, 인터내셔널 스타디즈라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하는데 통상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방향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뭐 그 분야의 지원을 좀 강화해 주면은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정 교수님께서 바쁘신데 미국에 출장도 다녀오시고 그다음 동남아도 가고 여러 이렇게
해외 순방이랄까요? 이러한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혹시 마지막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국제 통상 질서가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고 새로 이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책 당국 또 전문가들의 역할과 해안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 태동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또 통상 환경의 개선에도 우리가 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의 협업이 꼭 필요하고 특히 또 우리 박 교수님 같이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이런 노하우도 잘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정인교 교수님께서 워싱턴 DC에서 국제 통상과 관련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을 즉각 좀 분석해가지고 우리 정책 당국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 국제 통상에 대한 인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좀 제공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와글와글 세상 TV가 개국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정희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 교수님께서도 이 해외에 너무 자주 이렇게 나가시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